결혼은 그렇게 간단치가 않아요. 판돈 떨어졌다고 가볍게 손 털고 나올 수 있는 게임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 인생, 내 자식의 인생이 걸린 절박한 문제입니다. 누군가에게 결혼은 판돈 떨어지면 끝나는 가벼운 유희였을지 몰라도 저에게는 매 순간 삶의 본질을 시험받는 엄숙한 여정이었습니다. 서로에게 가장 솔직하고 진실해야 할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전 남편이 보여준 모습들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정교하고 치밀했습니다. 외도라는 명백한 사실이 확인된 이후에도 기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밤에는 의심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 누구보다 일찍 귀가하면서도 정작 대낮의 숨은 시간들에 쪼개어 그 여자와의 만남을 매일같이 지속하고 있었던 겁니다. 낮에는 그 여자를 만나고 들어왔으면서 저녁에는 아무렇지 않게 집으로 들어와 미역국을 끓여주던 사람. 한 손에는 꽃다발을, 다른 한 손에는 김훈 작가의 산문집 연필로 쓰기를 들고 들어와 세상에서 가장 고뇌하는 사람처럼 미안한 표정을 짓더군요. 그 책 속에는 노란색 포스트잇 한 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남편의 글씨로 차마 축하한다는 말을 입 밖으로 꺼내기조차 부끄럽다. 늘 당신을 눈물 나게 하는 사람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반성하는 척 세상에서 가장 애틋한 몸짓으로 위선의 꽃다발을 안겨주던 모습. 사실 오프닝에서 들려드렸던 그 대사는 드라마 부부의 세계 속 한 구절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현실은 그 화면 속 허구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잔인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요, 단순히 제 개인의 비극을 토로하거나 누군가를 비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무려 3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동안 자신의 안위와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가장 다정한 가면을 썼던 한 인간의 모습을 통해 인간의 뒤틀린 내면과 그 이기적인 본성이 어디까지 치밀할 수 있는지 그 은밀한 심연을 들여다보려 합니다. 제 손에 고스란히 남아있는 그 가식의 실물 기록들과 함께 말이죠. 화면에 나오는 이 빛바랜 4권의 책과 포스트잇이야말로 제 서사가 가진 가장 투명한 진정성이자 그 위선의 실체를 있는 그대로 보여줄 단 하나의 지울 수 없는 실물 증거, 즉 스모킹 건이기에 저는 이 기록들을 온전히 남겨둔 것입니다. 남편은 늘 바쁜 사람이었습니다. 회사 일이 많다며 야근이 잦다며 항상 밖으로 돌았고 저는 그저 삶의 무게를 짊어지느라 저렇게 시간에 쫓기며 힘들게 사는구나 안쓰러운 마음뿐이었습니다. 어쩌다 집에 있는 날에는 그저 편히 쉬게 해주고 싶어서 지치고 피곤한 남편에게 집안일 하나 시키지 않고 제가 모든 것을 전담했습니다. 바깥일 하느라 고생하는 남편을 향한 제 배려이자 헌신이었습니다. 남편은 그저 제 배려 속에서 남들 사는 만큼 평범하고 무난한 남편의 얼굴을 한 채 그 안식을 당연하다는 듯 누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한 얼굴 뒤에서 결혼 초부터 무려 30여 년 동안 이어온 남편의 외도가 처음으로 발각된 건 큰아이가 초등학교 다닐 무렵이었습니다. 아직 아이들에게 엄마의 손길이 한창 필요하던 시절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 속에서도 저는 엄마라는 이름으로 버텨야 했습니다. 그때 첫 번째 외도 사실이 밝혀졌을 때 남편은 제 앞에 엎드려 아주 연극배우 뺨치게 온갖 처절한 몸짓으로 참회 연기를 펼치더군요. 세상에서 가장 슬프고 고뇌하는 사람처럼 며칠 동안 무거운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러더니 며칠 뒤에 제 손에 책 한 권을 선물하더군요. 그 책의 제목은 참으로 마음이 편안해지는 책이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그 책을 건네며 괴로워하는 제 마음이 조금 더 편해지길 바란다는 말을 했습니다. 책의 첫 면지에는 남편의 글씨로 제 이름과 함께 사랑하는 아내에게 못난 신랑 누구라는 문구와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 모습이 그저 저를 생각하는 남편의 진심인 줄 알았습니다. 지난 1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제 청춘과 피땀을 다 바쳐 일궈온 소중한 가정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아직은 엄마라는 울타리가 필요했던 어린 자식들을 지켜야 했기에 처음으로 저지른 남편의 잘못을 부부로서 한 번쯤은 품어주는 게 마땅한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눈물로 참여하는 남편의 모습을 믿고 가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 그것이 당시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남편은 2017년 제 생일날에도 책을 한 권 선물했습니다. 평소 제가 참 좋아하며 듣던 라디오 방송의 진행자였던 탤런트 강서구 씨가 쓴 청춘 클래식이라는 책이었습니다. 그때도 남편은 밖에서 그 생활을 이어가던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생일 선물로 준 책에는 예전 같은 미안함이나 반성의 기색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책에 붙어 있는 노란색 포스트잇에는 그저 남편의 글씨로 딱 이렇게만 적혀 있더군요. 생일 축하해. 2017년 몇 월 며칠 신랑. 그리고 바로 다음 해인 2018년 결혼기념일 날에는 이혜인 수녀님의 기다리는 행복이라는 책을 제게 건넸습니다. 첫 장 면지에는 정성스레 글을 적어 놓았더군요. 마음 졸이며 곁에 있어준 당신에게 고마움과 사랑을 전합니다. 앞으로 더욱 행복하게 살아갑시다. 많이 부족한 당신의 신랑이라고 적힌 다정한 문장이었습니다. 그때는 그 다정한 문장들을 보며 그저 우리 가정을 다시금 온전하고 바르게 잘 꾸려나가고 싶었습니다. 소중한 내 울타리를 지켜내겠다는 책임감으로 묵묵히 내 자리를 지키며 부부의 길을 이어가고자 노력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019년 모든 외도가 완전히 들통난 이후 제 생일날 남편이 제 손에 쥐어준 네 번째 책이 바로 일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김훈의 연필로 쓰기였습니다. 진실이 다 밝혀진 상황에서조차 생일을 이용해 건넨 노란 포스트잇과 눈물쇼. 그것이 이 위선 연극의 기괴한 정점이었습니다. 제가 나중에야 깨달은 소름 끼치는 사실은 남편이 제게 준 이 네 권의 책과 메시지 속에 일정한 행동 패턴이 숨겨져 있었다는 점입니다. 모든 인간이 다 이렇지는 않겠지만 어떤 인간은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과 안위를 위해서라면 이토록 정교한 가면을 쓰기도 합니다. 이 다정한 기록들 뒤에 숨겨진 그 치밀한 위선의 실체를 이제는 담담하게 들여다보려 합니다. 남편의 위선은 언제나 흑막 속에 숨어있는 상간녀와의 관계, 그리고 시대마다 자신에게 가해질 법적인 책임을 회피하려는 얄팍한 계산에 따라 자로 잰 듯 정교하게 움직였습니다. 처음 외도가 발각되었던 때는 아시다시피 간통죄라는 강력한 형사처벌법이 존재하던 시절이었습니다. 남편이 제 앞에 엎드려 세상에서 가장 큰 죄를 지은 죄인인 척 온갖 눈물쇼를 펼쳤던 진짜 이유는 아내에게 미안해서가 아니라 간통죄로 고소당해 감옥에 갇히고 사회적으로 매장당할까봐 극도의 두려움을 느꼈던 탓입니다. 그 무서운 법의 철퇴를 피하려고 일단 살고 보자는 심사로 제 앞에 납작 엎드려 반성하는 신용을 했던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제 배려를 방패 삼은 첫 번째 패턴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2017년 간통죄라는 무서운 족쇄가 사라지자 남편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 생일날 아이들과 함께 밤새 기다려도 연락 한 통 없다가 며칠이 지나서야 마지못해 건넨 책. 그때 남편은 상간녀의 손에 완전히 붙들려 가정은 안중에도 없었을 것이고
처벌받을 법도 사라졌으니 미안한 척 연기할 최소한의 노력조차 귀찮았던 모양입니다. 그러다 상간녀와 사이가 삐끗하거나 갈등이 생기면 돌연 태세를 전환해 2018년의 책처럼 앞으로 더욱 행복하게 살아갑시다라며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남편인 척 로맨티시스트 흉내를 냈습니다. 갑자기 제게 유럽 여행을 가자고 제안하며 세상에 둘도 없는 로맨티시스트 행세를 하던 시기도 바로 이때였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제가 상간녀 소송을 진행하며 법정에서 확보한 그들의 카톡 증거 속에는 차마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추악한 진실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 여행마저 상간녀와 크게 싸운 뒤 그 여자를 약올리고 질투나게 만들려고 저를 이용해 급조한 유치한 보복성 이벤트였다는 사실을 저는 그 인간들의 대화 기록을 통해 똑똑히 확인했습니다. 결국 저는 그들이 벌이는 지저분한 밀당의 희생양이자 상간녀를 자극하기 위한 소품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무려 30여 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동안 저는 그저 그들의 치졸한 사랑싸움 도구로 철저하게 이용당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019년 모든 외도가 완전히 들통나버린 상황에서 남편의 패턴은 가장 악질적이고 영악한 법적 방어 단계로 진화합니다. 그 인간이 그토록 바보처럼 싹싹 빌었던 건 결코 이혼하기 싫어서가 아니었습니다. 훗날 벌어질 이혼 소송에서 자신들이 절대적으로 불리해질 것을 예견하고 아내인 제가 상간녀 소송을 제기해 법적으로 번복할 수 없는 결정적인 스모킹건, 즉 승소 판결문이라는 치명적인 무기를 손에 쥐지 못하도록 제 사지를 묶어놓으려는 교활한 수작이었습니다. 30여 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동안 외도를 저지르며 법망을 피해 다니는 법을 체득한 자들이 짜낸 추악한 계산이었던 겁니다. 제 손에 이혼 소송을 단숨에 끝내버릴 완벽한 스모킹건이 쥐어지는 것을 가로막고 저를 철저히 안심시켜 제 손발을 묶어두기 위한 거대한 방패막이 연극이었습니다. 대낮에는 상간녀와 악착같이 미래를 이어가면서 밤에는 상간녀 소송이라는 거대한 칼을 아내가 뽑아들지 못하도록 눈물 젖은 포스트잇을 붙이고 미역국을 끓이며 사죄하는 신용을 한 것입니다. 오직 상간녀를 보호하고 추후 자신에게 다가올 이혼 소송의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아내의 묵묵한 인내를 철저하게 방패로 삼은 소름 끼치는 위선이었습니다. 이 교활한 인간들은 자신들이 던진 미끼에 제가 완벽하게 낚였다고 믿었을 것입니다. 눈앞에서 가짜 눈물을 흘리며 사죄쇼를 벌이는 그 위선의 가면을 보면서 저는 소름 끼치는 반감을 억누른 채 기꺼이 그들이 원하는 바보 노릇을 연기해 주었습니다. 사냥감을 완벽하게 파멸의 덫으로 몰아넣기 전까지는 제 안에 들끓는 반감과 분노를 철저하게 억눌러야 했으니까요. 그래, 당신 말 믿을게 라는 가짜 미소를 지어 보이며 남편이 뒤에서 벌이는 가정스러운 행동들을 그저 묵묵히 지켜보아야만 했던 하루하루. 상간녀 소송을 결심하고 대항할 준비를 하며 온몸의 분노를 삼켜야 했던 그 독한 인내가 결국 지금 생각해보면 제 몸과 마음에 깊은 병을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정작 본인의 마음은 전혀 괴롭지 않으면서 그저 아내 앞에 책 한 권 툭 던져두고 꽃다발을 안겨주며 혼자 고상한 무드에 취해 있었던 남편. 그렇게 미역국을 끓이고 포스트잇을 붙여놓으면 예전처럼 제가 아무 생각도 하지 못하고 자기 소나기에서 다 받아줄 거라 믿었겠지요. 아내가 상간녀 소송이라는 서슬퍼런 칼을 뒤로 숨긴 채 자기의 그 역겨운 쇼를 관주하고 있다는 것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혼자만 완벽하게 속였다고 믿으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을 그 인간의 뒤편에서
저는 그렇게 숨을 죽인 채 다음 판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